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즉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 이론을 설명한 후 경과를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4개의 동영상 중 첫 번째로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4회에 거쳐서 전작권이 무엇인지, 나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종합적으로 현 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4회에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2018년 10월 31일 워싱턴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즉 SCM을 개최한 후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지하되 그 사령관은 한국군, 부사령관은 미군이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에는 이에 가능성 판단을 위한 최초 운용 능력 검증을 실시했고 현 정부 내에 이를 구현한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추진해온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을 축소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피해가 줄은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안보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8월 중순경에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즉 한국군 대장입니다. 부사령관들이 북핵 위협이 해결될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한국군 한미연합사령관 임명을 유예하는 것으로 청와대에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작전 통제권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이것은 매우 생소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아주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휘 통일이라는 원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휘 통일은 Unity of Command, 직역하면 지휘의 단일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 사람의 최고 사령관이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부대들이 마음대로 군사작전을 수행하여 제반 노력이 결집되지 못하고 따라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지휘통일은 자국 내에서는 달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적이 다른 군대 간의 군사작전, 이것을 연합작전이라고 말합니다만 연합작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모든 부대들은 다른 국가 지휘관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 비해서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연합군은 지휘 통일을 달성하지 못해서 고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이 최고 지휘관으로서 지휘 통일을 달성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전쟁에서도 이러한 지휘 통일이 중요함을 알아서 메가더 총사령관이 임명되었고 이 메가더 총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모든 부대를 작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1965년부터 시작된 베트남 전쟁에서는 사실은 한국군과 베트남군은 미군의 작전 통제를 받지 않았고 그래서 한국군, 베트남군, 미군이 독자적으로 작전함으로써 비효율성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중요한 원인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1970년대에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은 유엔군 사령부가 오래됐고 또 한국에는 이미 전쟁이 종결된 상태라는 이유로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체되면 한반도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노력에서 지휘 통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사령부를 별도로 설치해서 유엔사 해체에 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유엔사 해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작전에서 지휘 통일을 달성하는 사령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휘 통일에서 비롯된 작전 통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전 통제는
지휘라는 말이 너무나 강압적이고 독재적이기 때문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휘는 같은 국가의 군대에는 적용되지만 다른 국가의 군대에 대해서는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휘를 한다면 군수, 인사 모든 부분이 포함되고 따라 주권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권 침해 소지가 없으면서 당시 부여되는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통제권의 형태를 규정을 했는데요. 미군의 경우에는 전투 지휘, 코코모에서 Combatant Command, 그리고 작전 통제, 전술 통제, 지원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투 지휘는 포괄적인 지휘권에 해당되고요. 작전 통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어떤 임무를 부여할 때 그 관련된 부대들에 대해서 임무 수행 기간 동안에만 통제하는 권한입니다. 전술 통제는 군사작전을 위해서 이동하거나 또 준비하는 데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권한은 아닙니다. 지원은 우리말 그대로 필요할 때 자기가 자발적으로 마음이 내켰을 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형식보다는 조금 그 실질을 중시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실제 못 내는 것도 잘 모르고 또 못 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정주영 우리 때는 우상이었거든요. 정주영 회장처럼 돈이 많으면서 차도 아주 훌륭한 거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잠바에 아무 표시형 돈 있는 표시 안 되는 그런 옷을 입고 한번 다녀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다 진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돈이 많은 사람 알아주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꿈이겠죠. 한국군은 예속, 배속, 작전 통제, 전술 통제의 네 가지를 사용합니다. 예속은 편제 부대를 말합니다. 그 부대의 예하로 이미 편제표에 표시되어 있는 거죠.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배속은 보병부대가 보병부대에 배속되거나 보병부대 중에서 다른 부대가 다른 보병부대에 배속될 때를 말하고 일시적으로 예속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전 통제와 전술 통제는 미군이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연합작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작전 통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에서는 그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호주군, 뉴질랜드군은 작전 통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전부 작전 통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전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작전 통제권, 다시 말하면 현재 평시의 작전 통제권은 한국 합참이 갖고 있고 전시에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데 그것을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한 겁니다. 당연히 작전 통제권은 행정이나 군수, 군기, 인사, 편성 이런 것은 훈련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권 침해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는 사령관이 미군 대장이고 부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입니다. 참모의 편성은 미군과 한국군이 50대 50% 편성되어 있고 참모별로 책임자와 부책임자가 있는데 한국군이 책임자면 미군이 부책임자, 미군이 책임자면 한국군이 부책임자로 혼합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예하에는 한미 양국군 부대로 구성된 육군 구성군 사령부, 해군 구성군 사령부, 공군 구성군 사령부, 연합특수정 사령부, 연합심리정 사령부 등이 있어서 각 기능별로 또는 각 군종별로 통합된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예하의 한국군 부대와 미군 부대에 대해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평시에는 이 부대들은 연합사의 작전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한미군 사령부와 한국군 합참의 통제를 받다가 전시, 방어준비태세 3, 데프콘 3이 되면 제2작전사령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병력들은 한미연합군 사령관 밑으로 들어갑니다. 주한미군과 미중원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한미 양국군 위기의 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1단계에서 5단계로 전쟁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5단계는 평화시로서 전투, 준비, 태세 5가 됩니다. 데프콘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휴전 상태에서 데프콘 4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프콘 3 전쟁 임박 상태가 되면
한국군과 미군은 그 한미연합사령관 작전 통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군과 미군은 각각의 작전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본격화된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시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군 대장인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 한국군에 대해서 작전 통제하는 것을 주권 침해라고 인식하면서 이것을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협의를 해서 2007년도에 합의를 했는데요. 2012년 4월 17일에 환수하는 것으로 날짜를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뒤를 진 이명박 정부는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포격,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자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미국과 협의해서 2015년 12월 1일로 3년 8개월 정도 연기했습니다. 그 후임은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그 이행을 약속했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자 그것을 단순히 찾아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조건에 기초한 작전 통제권 환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연합작전을 주도하거나 핵 방어 능력을 상당 부분 갖췄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한미연합사령부는 계속 지속된다는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2015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박근혜 정부 때 일부 합의를 했습니다만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령관만 한국군 대장으로 바꾼다는 것을 확정했고 이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취임할 경우 국민들은 자존심을 고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억제 및 전쟁 방어에 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되면 당연히 미군은 한미연합 부사령관이 됩니다. 그러면 미군은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유사시 방어에 대한 책임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유사시에 그들이 중원부대를 제대로 보내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규모나 시기가 아주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을 한미연합사령관을 임명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국가의 안전, 우리 나라의 생존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추진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3회에 거쳐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제점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